안녕하세요. 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라테 1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항상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의 시사상식 이야기 해주시고, 근데 요즘은 코로나 이야기, 코로나19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시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들 정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소사도 있습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안부를 건강하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잘 지내셨나요? 네. 손바닥이요? 너무 이거를 위생 이거 했죠. 네. 소독제 하고 했더니요. 손바닥이 지금 굳은살 같이 뭐가 이렇게 좀 손이 뻣뻣하죠. 뻐덕뻐덕하고. 그 손에 크림 같은 거 자주 발라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무슨 그 바람에 지금 위생이 좋아져가지고 이비인후과 소아과 계열 저 환자가 확 줄었대잖아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면 의사들 뭐 먹고 살아 이제 그쪽 관련된 사람들. 근데 어제 제가 제약회사 다니는 분이랑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형이 의사고 자기 사무장으로 있는 동생 같이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알코올이 부족하대요. 병원에서. 알코올,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에탄올이 알코올이에요? 네, 근데 조금 좀 다른가 봐요. 의류 쪽에서 쓰는. 소독용 에탄올.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서 좀. 그거는 하다고. 근데 그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그냥 순수한 그 알코올 사다가 물에 섞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제 막 그런 얘기하고 그 병원이 한 일요일까지도 하거든요. 거기는 하는데 일요일에 한 점심때쯤 되면 이 번호표가 거의 한 90에서 100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요일인데도. 근데 어제는 50 번호표 50, 40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만큼 그것도 많네 요즘은. 그렇죠. 엄청 잘 되는 병원이니까. 그리고 알코올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공포를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매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KF라는 게 코리안 필터 얘기거든요. KF 80, KF 94 이런 것들은 의료진들만 써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면으로 된 거 잘 빨아서 쓰면 충분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공기 중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 비말이 나한테 닿을 정도 거리. 그래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2m로 두는 이유가 그냥 일반적으로 기침할 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대화 같은 경우는 2m 떨어지면은 도저히 그게 감염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마스크 대란 일어나가지고 그 댓글 부대들이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막 정부 까잖아요. 정부는 지금 코로나19랑 신천지랑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공격하잖아. 근데 그 마스크가요, 실제로 그렇게 KF80이나 94 같은 이런 높은 필터를 가진, 높은 수준의 필터를 가진 마스크는 일반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수제로 집에서 그냥 요새 만드는 것도 그럼요. 저 인터넷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 침이 다른 사람한테 닿지 않게, 다른 사람의 기침이 나한테 오지 않게만 하면 그건 되는 건데. 그리고 막 서로 쓰고 있잖아요. 길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그 양쪽 다 쓰고 있는데 거기서 비말이 튈 확률은 거의 그래서 저는 안 하고 거고. 다녀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다니니까. 근데 제가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집 밖에 거의 안 나오시는 분이 약국에 마스크를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가 필요하대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하튼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현재 철저하게 하니까 온라인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비싸게 좀 살 수 있는데 지금 그 판매하는 그 가격도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싼 거예요. 다른 데는 막 몇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어떤 건 생각 않고 무조건 어떤 불안 분위기만 부추기는데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은 알코올로 손을 이렇게 닦을 이유가 없어요. 없죠. 진짜 의사나 그리고 알코올을 사지 마시고 약국에 가면 알코올 솜을 따로 팔아요. 하나씩 포장된 거. 조금 비싸긴 한데 그거 그때 하나씩 뜯어가지고 손 닦으려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도 않고 비누로만 씻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누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녹여버린대요. 그래서 파괴되는 거니까 손
손톱 밑에까지 다 해서 잘 닦는 게 알코올 쓰는 것만큼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럼 이거네. 알기 쉽게 아주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등산 갈 때 우리 그렇게 높은 산이 없고 그냥 가서 점심 먹고 파전 먹을 건데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할 것 같은 맞아. 복장을 입고 가잖아요. 맞아요. 온갖 거 다 가지고. 비유가 맞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뭐 여하튼 좀 전에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기레기들이 대만은 전 국민한테 하루에 2개씩, 일주일에 2개인가? 배급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데, 너 우리 정부는 뭐냐라고 써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럼 우리도 이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그 마스크 배급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럼 1인당 2개씩? 구매할 수 있게 싸게 그렇죠. 1,500원에. 생년월일 따져서. 근데 이제 그걸 마스크 오브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에서 정확하게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출생연도 끝자리 10단위니까 2개씩 나누면 5일이잖아요. 그래서 16, 27, 그렇죠. 38 이렇게.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저 같은 경우는 67이니까 7이니까 화요일이네요. 16, 27, 38, 49, 50 이렇게 나누고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 못 사신 분들 살 수 있고. 마스크는 1인당 2개. 일주일에 1인당 2개. 요게 이제 그 무슨 전산 시스템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살라다가 안 되죠. 또 2월 되지도 않고. 예전에 다 그랬다고요. 막 몰려다니면서 막 사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못 가고. 그렇죠. 그러면 가족끼리 가서 모른 척하면서 한 4명이 연속으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되지. 그리고 성인은 그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셔야 되고 미성년자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둘 중에 하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그다음에 건강보험증. 뭐 대리구매도 할 수 있는데 어린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분들은 그 주민등록 번호가 전체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 등본.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등본.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이 사람들은 장기 요양 인증서하고 주민등록 등본. 장애인은 복지카드. 이렇게로 이제 정리가 돼서 하니까 또 뭐 5개, 2개로는 부족하다. 한 사람당 2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어떤 거냐면 안 살 사람은 안 사도 되는데 마치 꼭 내가 일주일에 2개는 꼭 사야 되는 듯한 그렇게 또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튼 그래서 어떤 그 마스크를 어쨌든 간에 일주일에 2개씩 해주겠다고 하니 물론 돈을 분명히 내야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봄이면 맨날 황사 때문에 고생해서 이 황사 마스크 보통의 KF80에서 94 정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공장을 많이 이제 허가를 내줘서 한 뭐 하루에 1,000만 개? 뭐 이렇게 생산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도 몇 개 안 된대요. 전 세계에 하루 분량이 4천만 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4분의 1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황사가 불행인데 전 세계에 하루에 4천만 개래요. 그런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기레기들이 대만이 뭐 마스크 공급 잘했다고 막 우리 정부 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언론을 한번 찾아봤대요. 대만 언론을. 그랬더니 일주일에 두 장 내지 3장 정도를 약국을 통해서 판매를 한대요. 대만은. 근데 우리처럼 KF94가 아니고 그냥 덴탈 마스크. 아주 얇은 거 그냥. 일회용으로 그냥 부직포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코로나 전담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덴탈 마스크 쓴대요. 우리는 전부 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도 그러니까 94, 80 써요. 높은 거 쓰잖아요. 그리고 대만 정부 고위 인사가 방문해서 격려하는 곳, 그러니까 마스크 생산 공장, 거기도 덴탈 마스크 공장이고 대만 언론이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생산량을 늘렸다고 하는 것도 다 덴탈 마스크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덴탈 마스크가 좋으면 덴탈 마스크 줄 테니까 KF94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겠냐 이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확인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나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거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 엄중한 상황에 그런 이간질을 하는지는 그걸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란에 지금 이란이 이제 중동 쪽에는 이란, 유럽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에 우리 교민들 철수시킬 비행기 띄운대요 또. 역시. 거기 우리 교민이 한 220명 정도 있는데 뭐 이래저래 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아마 나오기를 원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일단 이란이 미국하고 경제 제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항기 투입이 안 된대요. 그리고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올라 해도 제3국에서 이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또 격리를 시켜버리니까. 또 한국 사람 안 받아주려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공중급유기를 도입을 했거든요. KC-330이라고. 그게 15,000km 이상을 급유 없이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갔다 올 수 있지. 그리고 타는 사람도 한 300명 타고 짐도 한 47톤 정도 실을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교민들을 데려오겠다. KC-330을 쓰겠다. 그러면은 이제 재외 국민들 보호하는데 이제 쓰이는 첫 사례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예전에 미국이 전쟁하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후방에 우리 아군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군들은 싸우다가 자기가 어떻게 고립이 되거나 그래도 내 전우들이 나를 구해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이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놔두겠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데려오고 베트남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란도 데려온다 그러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게 결정이 돼가지고 이란으로 날아갈 것 같고. 지금 전 우리나라가 다 이제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말에 또 밖에 나가 보니까 식당도 바글바글 하고 지금 또 다시 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의 문제점이 뭔지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은 대구, 경북, 신천지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경보 문자 엄청 와요. 맞아요. 이거를 보내주는 걸 보내주니까 요것만 보면 이 확진자가 어디서 발생하고 동선이 어떻게 되니까 거기만 아니면 안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사람들이 벌써 몇 주가 되고 한 달이 막 이렇게 개월이 넘어가잖아요. 이러니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도 맨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나갈 때 철저하게 하고 이게 조금씩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이거 닦고 위생하고 이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불편해 그랬는데 조금씩 편해지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어디 가나 다 이게 있으니까 소독제니 뭐니 이게 조금씩 이제 일상화되고 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불편했잖아요. 마스크도 불편했어요. 막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경보 단계도 최상위로 올리고 총리가 대구 내려가서 상주하면서 지휘하니까 맨 처음에 불편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 14일 동안 이게 뭐야? 거기다 애들 계약도 23일까지 미뤄져 버렸단 말이에요. 애 하루 3끼 집에서 막 해먹이는 것도 힘들어. 어디 직장에 나가려도 걱정되고. 직장맘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그 하루 검사량 정점 찍었더라고요. 하루에 19,376명.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하루 900명. 하루 9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고인데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찾아내는 이유가 찾아내서 그쪽을 빨리 어떻게 정리함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CNN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방송하는데 우리나라 그 얘기를 빠뜨리질 않아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는.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미국 백악관에서 우리나라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있죠.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건 세계 최초라면서요. 세계 최초는 아니었대요. 아니에요? 옛날 에볼라 때 한번 잠시 조금 단기간 운영했던 데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뭐 다 알려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지. 근데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게 독일하고 영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럽에서 보면 독일하고 영국만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거죠. 대단해.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불안을 하지만 아마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다음 주 정도면은 우리나라는 정리가 되고 신천지만 정리되면 돼요. 네. 오히려 딴 나라들이 정리가 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청정국이 되는 동시에 뭐 중국도 비슷하게 되겠지만 일본서부터 전 세계가 지금 프랑스도 날리고 팬데믹이 되면 오히려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를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노하우를 갖다가 10조씩 받고 팔자. 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나라 이 공무원들이나 그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과연 있나. 맞아요. 그런 그렇게 그냥 모든 걸 다 스탑하고 일을 하는데 뭐 그냥 휴일 주말 없이 하는 외국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있으면 자기네 쉴 때 되면 다 쉬어가면서 하잖아요. 신천지한테 행정처분을 내렸잖아요. 1,000몇 명 빨리 검사하라고. 그 뉴스 듣고 대단하다 우리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막 경찰이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빨리 하라고. 야 참.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적응력도 좋고 머리도 좋아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맨 처음에는 맨날 오늘 아침에도 9시 딱 되니까 경보 문자가 3개씩 계속 오는 거예요. 좀비 뉴스예요. 네. 근데 그게 보면 별 내용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보내주는 게 맨 처음엔 짜증났는데 이제는 그 중에 하나가 딱 섞여 들어온 게 뭐냐면 어디서 누구 발생이 됐는데 이 사람은 경로가 이렇다 그러면 나랑 일단은 관계가 없네. 그러면서 안심하게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고 정부도 잘하고 있고 국민도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는 일부만 정신 차리고 잘하면 맞아요. 금방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해진 2주의 소사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2주의 그 소사를 진행할 기간은 3월 12일 목요일부터 3월 18일 수요일까지예요. 3월 12일 목요일은 그 전날 3월 11일 날 일본의 도호쿠 지방에 9.0짜리 그 지진이 나가지고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단지가 정전이 되죠. 그런데 정전이 됐는데 이제 비상 발전기가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곧 이어서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진짜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고지대에 설치를 않고 지하에 설치하는 바람에 다 침수가 돼가지고 이제는 전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후쿠시마에 그 원전이 6개가 있었어요. 근데 1, 2, 3호기를 제외한 4호기는 뭐 약간 4호기, 5호기, 6호기는 다른 일 때문에 그 멈춰진 상태였고 1, 2, 3호기가 이제 비상용 발전기가 돌아가지고 냉각수를 돌려서 이게 식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수소가 발생이 되고 수소 폭발이 나면서 원전 지붕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자로 3기가 노심 용융이라고 그래가지고 녹아버려가지고 지금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게 3월 12일 날 폭발이 난 거예요. 11일 날 지진이 나고 12일 날 원전이 폭발이 된 거고 오늘 그러니까 그 2011년 3월 11일 날 지진이 나고 12일 날 원전이 폭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등급 원전 사고라는데 이 7등급은 최고 등급이에요. 그 전에는 딱 저기 어디죠? 소련의 체르노빌. 소련 체르노빌이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후쿠시마가 됐고 단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게 7등급 사고인데 이게 두 번째 그 기록을 했고요. 여하튼 지금 또 이거를 시키는 그러니까 계속 맨 처음에 그 전원이 멈췄을 때 그냥 뭐든지 동원해가지고 바닷물 바로 옆이니까 바닷물 퍼다 부었어야 되는데 소금물 때문에 원자로가 상한다고. 이런 무식한 놈들이 지금 다시 그 뒤에 이제 또 시킨다고 막 물 갖다 퍼부은 거 그게 이제 원전 그 냉각수 그걸 갖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태평양에 지금 방출하겠다고 그 지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 일이 3월 12일 날 있었다. 그리고 2017년 3월 12일 날에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삼성동에 있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날이 3월 12일이에요. 집으로 갔어?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3월 13일로 넘어갑니다. 네. 3월 13일 금요일이에요. 2013년 3월 13일 로마 그 바티칸 시국에서 네. 콘클라베 네. 교황 선출 의식이죠. 네. 콘클라베에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시보리 네. 추기경이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이 돼요.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굉장히 그 삶이 소박하고 격식을 안 차려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가끔씩 보면서 굉장히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얼굴 쳐다보니까 굉장히 또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얼마나 그 검소하고 소박하냐면 네. 보통 전임 교황들은 네. 그 바티칸 시국에 보면은 이제 그 이 바티칸 시국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 오른쪽에 네. 그 사도 궁전이라고 있대요. 거기서 보통 거주를 했는데 네. 이 프란치스코는 성녀 마르타 호텔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이 바티칸 시국 근처에 네. 여행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어떤 숙소 거기서 지낸대요. 물론 최근에 이게 그 개보수를 해서 네. 괜찮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교황으로 선출된 다음에 보통 교황은 네. 진보라색인가 이 그 뭐랄까 그 모제타라고 그래가지고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망토 비슷한 걸 써요. 맞아요. 화려한 거. 그래가지고 추기경들하고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 그쵸. 그런데 그 붉은색 교황용 모제타를 입지 않는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미사를 집전할 때도 장식이 없는 소박한 재래의식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통적으로 순금으로 만들었던 어부의 반지. 왜냐하면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라고 생각을 한대요.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그래서 어부의 반지를 은반지로 그것도 도금한 은반지로 교체했대요. 이게 이 반지가 보통 옥새와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 도장이래요, 도장.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목에 거는 목에 거는 이제 십자가도 추기경 시절부터 이제 착용하던 철제 십자가로 그냥 쓰고. 그래서 이 양반이 된 다음에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사람 한 명의 행동으로서. 그렇죠.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와서 세월호 유가족들도 만났었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도 머리에 남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교황이 그 노란색 리본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그거 떼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교황이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라고 이제 거절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분이 그래도 정치적이지 않고 그런 정치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는 분이구나 이런 그 믿음을 갖게 됐죠. 그 뒤로 교황 얘기만 나오면 괜히 좋아. 그렇죠,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교황을 지나가는데 일본인 여자가 교황을 막 잡아당기니까 교황이 확 손을 때렸잖아요. 그때도 교황이 나서서 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간적인 면을 봤죠. 우리가 또 인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인간인데 평범한 인간인데 교황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까 그 영상을 보고 생각이 들었어요. 확 잡아당기니까 우리도 똑같이 야 이러는 거랑 똑같이 인간이 그렇죠. 하는 거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참. 예를 들어서 진짜 무식한 이건 표현이 매너가 없는 거지 그 상대방이. 만약에 경호원이 있잖아요. 경호원들이 좀 과격하게 했으면 그 여자 반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세돌 구단 하고 이제 그 바둑 뒀다고 그랬잖아요. 2016년 3월 12일 날 첫 승리한 날이에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그렇죠. 자, 그 다음 날 3월 14일로 넘어갑니다. 보통 화이트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발렌타인데이가 2월 14일인데 이 발렌타인데이는 뭔가 이래 하여간 유럽에서 시작을 했고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초콜릿을 여자가 남자한테 준다.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상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발렌타인데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이트데이는 그런 그 뭐 이게
계기가 없대요. 네. 시초가 없대. 네. 발렌타인데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일본의 전국 사탕과자공업협동조합. 사탕과자.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네. 매출 증진과 재고 처리를 위해서 1980년에 시작한 상술의 기념일이래요. 오빠 나 오늘 재고 주는 거야? 이러면서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짜장면 집들이 생각을 네. 아이디어를 해갖고 블랙데이를 그 뒤에 만들었구나. 계속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배달. 네. 그 다음부터는 장난이고 이제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뭐 장난이죠. 그런데 네. 유럽에서는 네. 이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는 아예 모르고 네. 3월 14일이 파이데이래요. 원주율을 나타내는 게 3.14니까. 네. 그래서 3월 14일인데 원주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가 3.14159예요. 뭐 그대로 또 계속 무한대로 계속 되지만. 네. 그래서 3월 14일 1시 59분에 네. 기념을 한대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기념은 네. 세계 각국에 있는 수학과에서 기념을 하고요. 그리고 3월 14일은 아인슈타인의 생일이기도 하고 네. 스티븐 호킹의 기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날은 하여간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기념일이 되기도 하는데 네. 파이데이를 기념하는 사람들은 모임에서 보통 파이를 먹는데요. 그러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름이 같으니까. 그리고 많은 행사에서 원줄의 소수점이 쭉 나래를 펴잖아요. 네. 그 나래의 숫자를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외우기 대회도 한대요. 근데 네. 저 중3 때 네.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외우기 했구나. 아니 외우기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천재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칠판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다 쓰셨어요. 외워서. 그걸 검증할 방법은? 아니 그걸 무슨 어떤 애가 그거 다 있는 걸 맞춰봤어요. 네. 그래요? 네.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무슨 문제였길래 그렇게 꽉 차냐. 대단하다. 그리고 뭐 요 밑에 네. 누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네.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분수 네. 3과 7분의 1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21이에요. 네. 이를 유리수로 나타내면 3.142857 뭐 이렇게 된대요. 네. 그래서 파이의 근사값이라서 이 파이의 근사값 날은 7월 22일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하여간 나는 수학하는 사람 보고 싫어. 진짜 대단하다. 뭔 말이지? 진짜 수학 천재들 나와서 막 하는 거 보면은 네. 다 재밌는데 네. 저걸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난 보면 외계인 같아. 머리가 따로 지구인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네. 3월 14일은 유럽에서 파이의 날이다. 화이트데이 같은 건 안 하더라. 그리고 1593년 네. 3월 14일 날 네. 행주대첩이 발발해요. 이게 이제 그 행주대첩의 행주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행주 산성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덕양산이래요. 네, 현재 덕양산. 거기 넓이가 0.16 제곱킬로미터니까 그렇게 넓지 않은 조그만 성이고 네.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군하고 네. 백성들이 일본군에 싸워서 크게 이긴 것. 이게 일본군이 한 5,000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대요. 네. 그래서 행주대첩은 진주대첩, 한산도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이고 진주대첩, 연안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육전, 그 땅 위에서 싸운 육전 3대첩으로 불리고 네.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도대첩과 함께 한민족 4대 대첩의 하나로 불린다. 지난주에 첩자가 이길첩이라서 그 얘기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전설이 있잖아요. 네. 행주대첩 때 성 내에 있는 아녀자들이 치마 위에 짧은 치마를 덧대서 거기에 적군들에게 던질 돌멩이를 운반해서 거기서 행주치마가 유래됐다. 네, 행주치마. 낭설이래요. 그래요? 임진왜란 이전에도 행주치마라는 용어가 있었다고 하고 무려 행주대첩이 있기 전에 76년 전에도 기록이 발견이 된대요. 그리고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따르면 행주라는 지명은 고려 초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행주 치마가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리고 행주 치마 때문에 행주 산성이 생긴 건 아니고. 그리고 이때 행주 대첩이 일어나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쓰이는 무기를 또 공급해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조선군의 육군의 신무기였던 화차, 그다음에 비격, 진천뢰 이런 대포 이외에도 이순신 장군에게서 제공받은
각종 함포들, 네. 천자총통 같은 것도 여기서 많이 쓰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1984년 3월 14일 날 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생긴 맞아요. 날이에요. 네네네. 이날 신천지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네요, 나는. 그러네요. 3월 14일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991년 3월 14일 날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벌어져요. 네. 이게 3월 14일하고 4월 22일 두 차례 걸쳐서 페놀 30톤, 1.3톤이 이제 유출되죠. 두 번에 걸쳐서. 네. 이게 이제 그 두산전자 공장에서 유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임산부는 유산도 하고 네, 맞아요. 대구 지역 주민들은 악취, 그다음에 환경 그 오염 공포 이거 시달렸다고 하고 이 사건으로 두산전자 회장이 뭐 사퇴했고 네. 두산 제품 불매 운동 확산되기도 했고요. 네. 녹색연합에서 1999년에 50년대 이후 발생한 대한민국 환경 10대 사건 중 1위로 이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들었대요. 자, 그리고 1992년 3월 14일 날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네요. 자, 그리고 3월 15일로 넘어갑니다. 일요일이에요. 네. 1906년 한국 야구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야구 경기가 열렸는데 이게 황성 YMCA 야구단. 황성 그 영화로도 영화 나왔었죠. 있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송강호가 나왔나요? 아닌가? 어디 김혜수는 나왔는데 송강호가 나왔었을 거예요. 네, 제 기억으로는. 황성 YMCA 야구단하고 옷 엄청 덕어 학교 간에 열린 야구 경기예요. 덕어 학교. 덕어 학교? 그 여기서 덕어 학교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조선 정부에서 1895년에 외국어 학교 관제라는 걸 제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일어 학교, 영어 학교를 관립으로 바꾸고 관립법어 학교, 법국이 뭐예요? 프랑스. 그러면 덕국은 뭐예요? 독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다음에 아어 학교, 아국이 뭐냐면 아라사,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때 영어는 그 영어 학교, 일어 학교는 알겠죠. 한어 학교도 한자, 중국어. 자, 그다음에 아어 학교는 러시아 학교. 법어 학교는 이제 불란서, 프랑스어. 덕어 학교는 독일어. 그러니까 황성 YMCA 야구단하고 그 경기를 가진 게 덕어 학교니까 그 저기 뭐냐 이게 독일어 학교랑 한 거예요. 이 황성 YMCA 이 야구단은 대한민국 최초의 야구단이고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해외 원정을 떠난 팀이래요. 해외 원정은 물론 일본으로 갔고 승률은 7전 1승 1무 5패. 초라했지만 1승을 했네. 그렇죠. 자, 그리고 1960년 3월 15일 날, 자, 3월 15일이면 3.15 부정선거. 네. 이로 인해서 마산에서 또 시위도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 3.15 부정선거 또는 3.15 개표 조작. 맞아. 이게 이제 그 당시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하고 조병옥 박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부통령으로 이기붕인가 나왔는데 조병옥 박사가 유세 중에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단독 출마를 했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이기붕이는 부통령이 돼요. 그런데 이게 부정 선거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부정 선거가 폭로되니까 이제 각지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열렸는데 이때 부산에서 부정선거 시위를 하던 학생들 중에 김주열 군이 행방불명된 지 27일 만에 바다에서 알루미늄째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로 떠오르죠. 정말 그 사진은 정말 괜히 봤다 싶었어요. 그렇죠. 이게 4월 11일 날 부산일보 허종이라는 기자의 기사로 세상에 알려지고 이게 전국으로 번져서 4.19 혁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단초인 3.15 부정선거하고 마산 시위가 있었다. 자, 3월 16일로 넘어갑니다. 이때 3월 16일인데 1935년 3월 16일 아돌프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선언하고 독일이 재무장을 시작을 해요. 베르사유 조약은 1919년 6월 독일 제국하고 연합군 사이에서 맺은 1차 세계대전의 평화협정으로 독일 제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1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이제 묻고 그 이행을 규정한 베르사유 조약을 폐기해버리고 다시 재무장하여 이게 이제 1935년인데 그로부터 4년 뒤인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해요. 자, 그리고 1994년에 네. 우리나라에서 생수 시판이 전면 허용이 돼요. 생수. 이걸 잠깐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 네. 이게 1994년 3월 16일 날 보건사회부, 네. 현재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당시까지 금지됐던 생수의 국내 시판을 공식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네. 생수 개발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일이래요. 그러니까 75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그 서울 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하고 또 외국인한테만 또 하고 올림픽이 끝나니까 생수 판매가 다시 금지됐어요. 네. 이유는 사회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 누군 사 먹고 누군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이때만 해도 빈부격차가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이야 뭐 좀 어렵게 사는 사람도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이때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제 기억으로도 젊은 애들이 일부러 이렇게 생수병을 손에 들고 좀 다니는 게 나름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난 이거 사 먹는다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 네.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돗물을 끓여 마시거나 지하수를 이용했어요. 그렇죠, 보리차. 그런데 1970년부터 그 어떤 생수가 개발이 됐는데 이게 다 불법으로 먹을 사람 다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이 있은 다음에 수돗물에서 중금속이 그렇죠. 검출되는 소동 1989년도에 있었고 발암 물질인 트리할로멤탄이라는 것들 검출됐어요. 이게 1990년이에요. 그리고 아까 3월 14일 날짜로 말씀드린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막 그거에 대한 요구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수 시판 허용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1994년 3월 8일 날 생수 판매 금지가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이제는 생수 판매가 허용이 된 거예요. 생수 판매 금지 조처는 국민의 깨끗한 물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마실 수 있는 헌법상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함으로 무효다라는 게 요지예요. 자, 3월 17일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네. 1988년 3월 17일 날 서울대 의대 김수태 교수팀이 네. 국내 최초로 간 이식을 수술을 해요. 네.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30여 년 전인데 네. 당시 14살이었고 윌슨병을 앓고 있던 이선화 씨라는 분한테 외과 김수태 교수팀이 간 이식을 하는데 아시아 최초로 간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근데 현재 이선화 씨는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네. 간 이식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참고로 간 이식은 1967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대요. 67년이요? 네. 빠르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PD님 태어나신 해에 간 이식을 했다는 거 아니야 벌써? 대단하네. 자, 그리고 2008년 3월 17일 날 쥐머리 새우깡 사건이 일어나요. 기억나요. 그때 큰 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노래방 새우깡. 노래방 새우깡에 뭐 있었다. 기억난다. 여기에 죽은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도 농심에서는 이게 농심이죠. 농심에서는 쌩까고 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인정을 했죠. 농심은 이 파문이 일어난 다음 날 주가가 4.4% 빠지고. 네. 근데 농심 새우깡이 네. 자기네 그 홈페이지에는 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몇 트럭 분량의 뭐를 쓰고 막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노력 끝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일본 가루비사의 갓바 에비센 1964년 출시된 요 그 갓바 에비센의 모양과 포장까지 똑같아요. 글자만 한글이냐, 그 일본 말이냐 그 차이고. 자, 마지막 날 3월 18일로 넘어갑니다. 네. 수요일이고요. 1965년 네. 소련의 보스토크 2호에 탑승한 알렉세이 레오노프라는 우주인이 네. 우주비행사라고 해야 되겠네. 우주비행사가 인류 최초로
우주 유영을 해요. 네. 1965년 3월 18일 날 5.25m짜리 그 생명줄에 네. 생명줄을 연결한 채로 우주에서 12분 9초 동안 우주를 돌아다녔거든요. 네. 유영이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그랬는데 유영이 끝날 때쯤에 네. 이 우주복이 진공 때문에 부풀어가지고 네. 나온 구멍으로 다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어록으로.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몸에 있는 밸브를 열어서 기압 중에 일부를 빼내고 겨우겨우 들어왔대요. 그 바람에 뭐 이 상처도 있고 그랬대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양반이 인류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됐다. 그리고 1997년 3월 18일 날 산미그룹 계열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해요. 네. 이게 이제 97년 1월에 그 당시 재계 14위였던 한보그룹이 이제 부도를 냈잖아요. 네. 두 번째가 이 산미예요. 97년 3월 18일 날. 이 산미가 원래는 대일 목재공업이라 해서 목재를 다루던 기업인데 특수강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재계 26위까지 올랐어요. 이게 산미 그러면 유명한 게 뭐냐면 슈퍼스타즈? 아니요. 그 네. 명동 쪽에 있는 3.1빌딩. 이 3.1빌딩이 31층. 네. 우리나라에서 그 나중에 다른 빌딩 생기기 전에는 그렇죠. 유일하게 제일 높은 빌딩. 서울 종로구에 있는 3.1빌딩이 70년대 서울에서 가장 높았어요. 저도 이게 서울 놀러 오면은 3.1빌딩 거기 가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그 아마 그 청계의 그 고가도로가 거기 맞아요. 끝나는 지점일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이 숫자를 세고 있었다니까 굉장히 높으니까. 예전에 다 숫자 셌어요. 거기 앞에서. 그 앞에서 31층까지 손가락으로 세는 사람이 계속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세로로 긴 모양이었어요. 예, 맞아요. 제 기억으로도. 딱 각진 사각형이었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 3.1빌딩을 2차 오일 쇼크가 오니까 그 타격을 받아서 84년에 팔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게 내리막을 걷다가 다시 80년대 후반에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 되니까 특수강이 다시 살아나면서 사세를 불려요. 하지만 이때 이제 무리하게 북미 지역에 있는 특수강 업체를 인수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 세계 경기가 이제 불황으로 내려가니까 97년 3월에 이제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미는 사라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주의 소사를 마치고요. 네.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검찰에서 우한 코로나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우한 코로나라고 한 거는 보도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을 해요. 검찰에서. 이게 3월 3일 날 보도된 건데 그 박능후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한 게 논란이 되고 그래가지고 고발한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코로나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국민이 바이러스 숙주인 것처럼 표현했다면서 직무유기 외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맞잖아.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무유기 혐의예요. 뭔지는 내가 이 말을 들어도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이제 제대로 파악을 안 해봤는데 여하튼 고발을 당했고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배당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발인 조사도 하고 고소인 조사도 하고 막 이렇게 고발인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피고발인 조사도 해가지고 이제 수사가 되겠지만 신속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발의 주체, 고발 한쪽이 누구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예요. 이름도 참. 이게 자기네들은 1988년에 설립했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주장일 뿐이고 그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활동하기도 했대요. 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서 이름을 바꾼 미통당의 정가윤 의원.
아직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작가도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일간지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 고려대 교수를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어요. 2016년에는 김제동의 군대 영창 발언 때문에 또 고발을 했고 그러니까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런 고발들을 했는데 네. 민생 문제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그 단체가 왜 자꾸 이제 그 정치 문제에 개입하나. 짜증나지. 네, 왜 자꾸. 이름은 서민인데 서민이 안 나와 그 뒤에. 네.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김순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순환이요? 김순환. 네. 이 사람이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회장이었어요. 네. 무슨 유행어 같아. 네. 그리고 더 올라가서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시절에 민생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이때 위원장이 무려 김문수예요. 시작 초기에는 나름 민생경제 대책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만들었다고 하고요. 주호영, 나경원, 한선교 등이 위원이었고 대표 최고위원이 네. 박근혜. 참. 그리고 이제 네. 검찰이 어떤 이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고발하니까 바로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는데 일부 고발건은 벌써 고발인 조사까지 다 맞춰버렸대요. 자, 그런데 이런 그 마치 이걸 보면 검찰이 고발해 줬으면 하고 준비하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나경원에 대해서는 네. 2019년 9월 16일 첫 고발이 되고 100여일이 넘었고 그 다음에 네. 그랬는데도 한 번도 나경원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10월 24일 전교조가 별도로 나경원, 김재호 입시 비리 의혹 또 고발을 했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네. 도대체 검찰이 지금 이 상황도 지금 보면 신천지 때문에 나라가 난리잖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신천지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잖아. 표창장 안 받아서 그러나? 여하튼 그래서 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노회찬 의원이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거 아니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다음에 신천지 이런 것들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총력전을 벌이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보건복지부 장관, 외교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포스트예요. 그렇죠. 이 세 장관을 고발을 하고 막 뒷다리를 거는 이런 행동. 과연 이 행동을 하는 건 이 행동을 함으로써 누가 이익이냐? 내가 보기에는 신천지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들한테 너무 쪼여 들어오니까 네. 자꾸 뭔가를 분산시켜야 되는 게 지금 당장 누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 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짧은 얘기를 몇 개 해보자면 네. 경남도지사 네. 김경수 지사가 네.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지금 이 상황이 온 경제가 올 수톱되고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상당 기간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을 해서 이거를 쓰게 하자. 야, 난리 나겠네. 자유한국 빨간당 미는 사람들은 난리 나겠네. 또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마무리되고 나서 네. 침체된 경제를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겠냐. 자,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어? 51조. 우리나라 1년 예산 네. 500조. 큰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될 만한 사이즈의 국가고 이명박이가 저기 4대강 한다면서 22조 4대강 한다면서 22조 국방 뭐 한다면서 몇십조 뭐 한다면서 몇십조 빼먹은 거 보면 그러고도 우리나라 안 망했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다시 돌아올 거야. 네. 그리고 그 내수시장에 돈이 안 돌잖아요 지금. 네. 물론
온라인은 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밖에 안 나가면 안 돌죠. 그렇죠. 그리고 수출로도 버텨왔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가 이 침체가 되면 수출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감소되고 소득 감소되고 자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이게 과연 회복될 거냐. 네. 뭔가 지금부터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 주자.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네. 너무 많다 그러면 50만 원이라도 주자. 그러면 26조면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맨 처음에 뭐 부자는 뭐 소득 몇 이상은 주지 말고 이렇게 하면 복잡해져. 네. 복잡해지면 일이 느려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쏴. 네. 그 다음에 시간을 갖고 천천히 뭐 소득 얼마 이상은 몇 %. 토해내고 네. 몇 이상은 뭐 100% 토해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네. 했으면 좋겠는데 네. 또 뭐 정치 개입이다 그러면서 정치가 중요한지 서민 인생이 중요한지 까먹는 그런 정치 집단한테는 이게 큰 충격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50만으로 괜히 가슴 졸이면서 할 필요 없이 100만 원씩 화끈하게 쏘자. 그래서 막 한 불꽃 그 경기를 한번 태워보자. 네. 그다음에 네. 신천지 얘기는 네네. 너무 많이 듣죠. 네. 너무 많이 들으니까. 참 많이 들어가지고. 뭐 한마음 아파트 얘기 다 들으셨죠. 네. 142명 중에 96명인가? 한마음이야. 제가 보니까 한몸이야, 네. 신천지가 대구 경북을 네. 먹었어요. 이미 먹었어. 그쪽에 있는 네. 정관계 다 먹었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약간 뭐라 하나 공평하게 좀 어려운 사람한테 네.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몰렸다는 것 자체가 네. 아니 무슨 비리가 있지 그게 않고서야. 있어요. 그렇죠. 그 대구 서구 무슨 보건소 방역팀장이 네. 코로나 확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 그 한마음 아파트 이 모집 공고 낸 사람이 네. 이 땡땡 무슨 주무관인가 그래요. 네. 근데 이 땡땡 주무관이 그 팀장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참. 그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 먹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권영진 이 시장이랑 이철우 도지사 네.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신천지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거에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워낙 많은 정보들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제가 또 안 할게요. 하지 마세요. 자,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일본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요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뭐냐면 네. 일본이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 비자 네. 발급 이제 비자를 발급받게 하고 기존의 비자도 취소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정리를 한 걸 제가 읽어볼게요. 네. 일단 그 일본이 사증 비자 우리나라하고 이제 상호 서로 이제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네. 이거를 취소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네. 이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우리나라 사람들 14일 동안 격리 조치하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하나 더 한 거죠. 네. 그리고 한국 그 사람들한테 비자를 면제하던 걸 갖다 다시 받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한국을 들렸다는 외국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호 네. 니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할게.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인들한테 주던 비자 면제 조치를 취소해버렸어요.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려면 비자 받아야 돼. 네. 그런데 상호 이제 그 조치가 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본은 여지를 남겼어요. 3월까지만. 3월까지만 면제를 취소하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기간을 안 둬버렸어. 그 뭐예요? 더 강력하게 그렇죠. 니들이 하는 거 보고 네. 이거예요 지금. 일본 진짜 일본 스타일 같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 네. 그 네. 반도체 네. 소재 3종 네. 수출 금지해가지고 지들이 더 힘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 코로나19 비슷한 관련된 일을 또 만들었어. 또 한 거. 네. 참 머리가 나쁜 애들인 것 같아. 이미 중국은 네. 벌써 통제를 했다고요. 그러면 일본 그나마 우리나라 중국 여행객들이 가서 먹여 살리던 나라였는데 지방은 네. 이제는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제 3월 말이 되면 일본은 3월 말까지라고 이제 비자 면제 그 취소를 했으니까 3월 말 되면 연장을 하든지 취소를 다시 원래대로 그쵸. 비자를 면제해 주든지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니들이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하겠다. 네. 이제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친일파 언론들이나 일부 민통당 사람들이 또 왜 일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냐고 자꾸.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놈이 그놈이다. 네, 그렇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에서 난리가 난 나라가 있죠. 이탈리아. 프랑스. 네. 거기는 처음부터 중국에서 오는 걸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 댓글 부대나 아니면 그 민통당이나 이런 데서 왜 중국을 안 막냐고. 중국 막은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는 어떻게 됐어요? 네. 난리가 났죠. 우리보다 더해요. 이제 어제부터인가 이탈리아가 우리를 앞질렀더라고. 네. 진짜가. 대박이에요, 완전히. 와. 자, 그러면서 왜 중국인이 안 갔는데 그렇게 되냐? 제가 보기엔 그 일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그 우리나라가 31번 그 슈퍼 전파자가 나오기 전까지 거의 우리가 그렇죠. 통제가 가능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31번이 나오니까 우리가 난리 났지만 그때까지 일본도 나몰라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크루즈 사태가 생기고 그런데 크루즈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버스로 대중교통 타는 데까지만 날라다주고 그다음에 알아서 가라.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그때까지 자기네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었지만 이미 네. 사회 만연돼 있었던 거지. 검사를 안 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겉으로 보기에는 확진자가 없어 거의. 그러니까 여행도 자유롭게 했겠죠. 네. 중국인들은 막혀서 못 간 이탈리아, 프랑스 가면 일본 놈들 무진장 많거든요. 네. 거기를 일본에서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걸린 놈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그 난리는 것은 뭐냐면 일본인 때문에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중국을 막았는데 그만한 소스를 제공하는 것 중에서 투명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에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나리타 하네다 공항 거기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5천만 명이래요. 1년에. 물론 일본인만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지금 이 유럽의 이 팬데믹 상태는 일본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러네요. 일본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20대 편의점 직원이 발견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긴 뇌수막염, 폐렴 이것 때문에 어머.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웬일이야. 뒤늦게 이제 확진이 됐고 네.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본 남자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겠다면서 술집을 전전한 사실이 알려졌대요. 병원 측은 입원이 가능한 병실이 생길 때까지 자가 격리할 것을 권장했지만 네. 이 남성은 집에 머무는 대신 바이러스를 퍼뜨리겠다며 택시를 타고 술집들을 방문했대요. 근데 이거 신천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네. 비슷해요. 그리고 요코하마 확진자 70대 확진자는 발열 증세가 있은 이후에도 5일간 헬스장을 이용하고 쇼핑몰을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1,400여 명하고 접촉을 했대요. 대박이에요. 이거 역학조사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걔네는 안 돼. 이거 어떡하냐고. 그렇죠. 진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 그래서 네. 백악관은 물론이고 백악관에서 드라이브 스루 그 정보를 달라고 그러고 네. 독일하고 영국에서는 우리 걸 흉내내가지고 자기네들도 만들고 네. 그래서 독일은 아직 사망자가 없고요. 네. 영국도 한 명밖에 없어요. 아. 이탈리아, 프랑스가 막 수십 명씩 죽어나갈 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제발 끝없는 발목 잡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정부를 믿고 언론을 믿지 말고 네. 이 사태를 잘 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 손 잘 씻지. 엄청 깨끗해졌어요. 길을 어디 다녀봐도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발을 못 붙일 것 같아 이제는. 그리고 제가 그 동생 가게에서 서빙 일을 좀 도와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 이틀
하는데 그때 요즘에 지금 테이블마다 그 소독제 놔두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주문을 받거나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다 종결돼서 끝나도 이 서빙하시는 분들, 서비스하는 업종의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응대하는 게. 뭐 구태여 뭐 표정 관리나 이런 게 아닐 경우에는 이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굉장히 위생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음식을 내오는데 뭐 줄 때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요. 비말 튀는 거예요. 싫어. 그 마스크 말고 어떤 투명하게 투명한 거 이렇게 보고 그 반찬 가게 같은 데서 다 그렇죠.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투명한 게요. 습기가 끼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에. 그게 또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아무튼 좋은 문화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그 좋고 나쁨보다 저게 그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성숙되고 그리고 뭐가 나쁜 거고 뭐가 좋은 건지를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역시 대한민국은 대단하다. 맞아요.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주였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뭐 좀 날씨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아무리 따뜻해도 그 바람의 끝은 날카롭지만 봄에는 날씨가 아무리 차가워도 그 바람의 끝은 무뎌요. 그러니까 가서 마음껏 좋은 공기 쐬고 식사도 하시고 그 대신에 손 잘 씻고 마스크만 잘 쓰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쵸. 대중교통으로 전염됐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활동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지난 한 주 있었던 소사 이야기 정리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역시 한 번씩 뉴스에서 봤던 기억들이 납니다. 노래방 새우깡 뭐 이런 것도 정말 잊고 있었던 끔찍한 사건인데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꽃이 막 피더라고요. 이제 꽃망울이. 그렇죠. 마스크를 씌워줘야 되나. 애들이 안쓰럽더라고요. 자, 오늘도 코로나 이야기, 19 이야기, 예방법 다 또 좀 정리해 주시고 또 너무 가짜뉴스에 휘달리지 마시라고 또 얘기해 주셨고요. 또 어디 가셔서 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쫄아있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게 좀 아는 척도 함께 곁들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는 척 정리 노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팝쿡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면요. 좀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정말 진짜 같은 가짜 먹거리, 정말 대단한 진짜 같은 가짜 먹거리를 주제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방송을 마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여자라떼를 응원해주세요. 방송 중에 좋아요 클릭하기와 댓글로 참여하기, 그리고 친구들에게 방송 링크 보내기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자들을 위한 방송, 여자라떼입니다.